안녕하십니까.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 이용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5대 모본 태양식의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모본 태양식의 영토 변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본 태양 원년입니다. 서기 48년이고요. 모본 태양의 생년, 태어난 해는 모릅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고요. 이름은 해우 또는 해에우라고 합니다. 이 우자가 군심 우자인데 에루에서는 사랑할 애자에 별 우자입니다. 별을 사랑한다. 별자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우는 음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치는 고구려 요 제3대입니다. 3대 대무신 태양이 되고요. 숙부는 고구려 제4대 민중 태양이 됩니다. 민중 태양이 바로 선 태왕이 되시는 거죠. 바로 이전 태양. 즉위는 서기 48년에 하십니다. 민중 태양이 돌아가시고 민중 태양이 제5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뒤를 이어 태양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사남됨이 사납고 흉포하여 어질지 못하였고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아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예, 대무신 태양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죠. 태양이 되실 때. 그런데 돌아가실 때 측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쿠데타 세력에서 쿠데타 당한 건데 군사반란이 일어난 건데 측근이 암살했고 그 측근만 반역자로 처벌하고 그 반역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은 새로 태양을 세우면서 바로 태조 태양이 등극을 하시는데 그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죠. 본인들은 뒤로 싹 빠지고 암살한 측근, 모본 태양의 측근만 암살범으로 기록을 해놓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본 태양 2년입니다. 서기 49년. 그 2년이 바로 그 유명한, 자, 바로 이 2년이 제일 중요한 해죠. 후한의 북평등을 스켜가다. 서기 49년. 연도 외우셔야죠. 예, 연도, 2개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기원전 37년. 그리고 기원후 3년. 요 2개를 외워주십사 했고요. 세 번째가 바로 기원후 49년입니다. 멱새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기원전 37년에는 바로 추모태양이 어떤 나라를 건국했다? 고구려를 건국하신 해입니다. 자, AD 3년은 유리명왕이 국내성, 즉 나라 안성으로 천도한 해입니다. 위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AD 49년 그 유명하게 모본태양 제2년에 봄에 장수를 보내 한해 후한입니다. 북평, 어양, 상고, 태원 등을 습격하였다. 자, 태원 등을 습격하였다. 이게 점령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봄에 장수를 보내. 그리고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네. 그럼 무슨 얘기다? 서기 49년 제2년 1년 내내 전쟁하신 겁니다. 1년 내내 1년 동안 1년 동안 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그 침공하는 과정에서 공격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완전히 완전한 점령입니다. 완전한 점령을 위해서 1년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바로 한사군이 있는 지역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 땅으로 완전히 만드신 임금님이 바로 모본 태양이십니다. 자, 그러면 요 모본 태양 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모본 태양의 점령지. 자, 고구려 제4대 모본 태양이 점령한 곳 북평, 어양, 상곡, 태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태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태원, 요거 점령했습니다. 바로 요 현토군이 있는데, 현토군. 그러니까 태원은 현토군을 점령했다고 보면 됩니다. 현토군. 자, 그 다음에 상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평이 있습니다. 자, 상곡, 북평, 어양도 있고요. 자, 이 지역들은 낙랑군, 그리고 그 밑에 대방, 여기 대방이라고 있죠? 대방. 즉, 낙랑, 대방 지역을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현토군은 점령을 하게 되면 이 지역적 특성이 있죠. 자, 요라고 불리는 이 태행산맥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토를 점령했다는 얘기는 요소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얘기고요. 이쪽 상곡, 북평, 어양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이쪽 요동 지역의 윗부분, 요 밑에 부분은 나중에 태조 태양 53년에 정보를 하고요. 여기까지 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이 삼국사기에 나온 이 기록 덕분에 모본태왕이 어떤 일을 했고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 지역을 정벌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요서, 요동 지역. 그래서 찐 삼국사에서는 모본태왕이 요동 지역과 요소 지역을 이때 평정했다고 봅니다. 요소 지역은 다 평정을 했고요. 요동 지역은 그 위쪽 북쪽 지역만 평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 태행산맥, 이 태행산맥이 바로 요라는 거, 이게 요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훗날 태조태양 3년에 서기 55년, 즉 모본태양 제2년 49년으로부터 6년 후죠. 6년 후에 요소에 이 요소 지역에 십성을 쌓습니다. 자, 이 쌓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뺏었다 아니죠? 없던 성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 얘기는 태조태양 이전에, 태조태양 3년 이전에 이 요소 지역을 정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소 지역 정벌을 누가 했냐? 바로 모본태왕이 태원을 정벌 하잖아요. 예. 요때 요소 지역을 정벌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본태왕 2년 시절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본태왕 2년 그 정벌한 이후의 결과도입니다. 결과도. 자, 보시면 방금 전에는 요 지역이 이렇죠. 가만히 보시면 여기 한사군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지역이 지금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 요라고 그랬고요. 요쪽 요서, 요동 그랬는데 그 결과 요동의 북쪽 차지하고 요소를 다 차지한 겁니다. 예. 자, 이 요소 지역에는 태조태양 3년, 서기 55년에 태조태양이 요소 10성을 쌓습니다. 이건 쌓은 거고요. 태조태양 53년, 자, 50년 후입니다. 50년 후, 50년이 지난 후에 서기 105년에 요동의 육성을 빼앗음, 이때는 빼앗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기록이 빼앗은 거예요. 즉, 한족들이 6개의 성을 쌓고 거기를 자기들 땅이라고 점유하고 있던 거, 원래는 고조선 땅이었죠. 그것을 뺏어낸 겁니다. 그거는 태조태양, 앞으로도 거의 한 5년, 56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태조태양 시절의 얘기. 자, 이렇게 이 지역을 정벌을 했는데, 1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 과정이 무지하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나가서, 장군들이니까요, 지배계급들이 죽고, 이 지역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병사들, 백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산이에요, 산. 그리고 한족하고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데,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국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요 지역, 이 태행산맥 지역이 그랜드 캐년처럼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득도다는 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즉 모본태왕이 태왕으로서 업적을 남길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귀족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대무신 태왕이 정벌한 동부요는 이렇게 평야 지역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낙랑 지역은 물길들이 있어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코스고요. 이 지역은. 그런데 여기는 점령을 해도 한족과 다투기 위해서 계속
병력과 물자를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지 여기가 넉넉한 지역은 아니에요. 요소 지역은 땅이 충분히 넓고 여기 평야 지역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요동 지역은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또한 한족애들이 끊임없이 이 요소 지역을 이렇게 우회해서 침투를 해요. 그래서 고구려와 한족은 끊임없이 싸움이 되는데 이 한족도 위진남북조 이후에는 거의 졸렬하다시피 그 이후에는 한족들이 거의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나라 당나라 여기서 생성되죠. 수나라 당나라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동이족이에요. 우리 고조선의 후예들. 그래서 한족들은 지리멸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자, 이번에는 모본태양 6년입니다. 서기 54년. 자, 이 해에 모본태양이 돌아가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월 12, 제위 6년이고요. 그 11월 달에 겨울이죠. 양력으로 12월에서 1월 될 겁니다. 모본 사람 두로가 태왕을 죽이다. 모본태양 제위 6년 서기 53년 겨울 11월 모본 사람 두로가 모본태양을 죽였다. 두로는 모본태양의 측근입니다. 예, 장군이기도 하고 대신이기도 하면서 모본태양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로는 모본 사람으로 모본태양 곁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죽임을 당할까 걱정되어 울었다. 왜 죽임을 당할까 걱정되어 울었냐면 모본태양이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 북평 어양 삼국 태원을 점령은 했지만 대단한 업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이룬 업적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한 거예요. 작다고. 그렇죠. 아버지 대무신대는 동부여, 낙랑국, 개마국, 구다국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히셨잖아요. 본인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한족하고 계속 싸울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열등의식이 폭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학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활로 쏴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의자처럼 앉힙니다. 베개로 쓰는 용도, 자기가 누울 때 가만히 있게 누워 있으라고,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고 베개로 써요. 의자로 쓰고. 그러다가 의자로 쓴 사람이 조금 있는다고 움직이거나 자기가 베개로 쓰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자기 몸을 움직이겠다고 활로 쏴서 죽이거나 칼로 베어 죽입니다. 아주 포악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중 잘 듣는 본인의 최측근 신복인 두로에게 마저 자기 인간 의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앉을 때 엎드리게 하고 누울 때도 엎드리게 하고. 그러니 모본태양 곁에서 인간 의자 노릇을 하는 두로가 목숨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길, 자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쿠데타의 주역들이겠죠. 예. 자, 어떤 사람이 말하길 지금 두로를 꼬시는 겁니다. 대장부가 무슨 까닭으로 오느냐?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잘 어루만지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태왕은 잔인하게 행동하며 사람을 죽이니 백성의 원수이다. 두로 내가 그를 태왕을 도모하라 죽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로가 실행에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을 한 어떤 사람이 두로에게 뭔가 약속을 한 거죠. 너를 태왕을 시켜준다든가 다음 가장 높은 벼슬 자리를 준다든가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쿠데타 주역들이. 그런데 두로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 두로가 칼을 감추고 모본태양 앞으로 나아가니 시중이니까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드니 귀족이에요. 두로는 그런 하인으로서의 시중 아닙니다. 비서실장 같은 그런 시중이에요. 왕으로 나가니 모본태양은 자기의 시중을 드는 두로가 반갑죠. 무방비 상태죠, 늘. 그럼 모본태양이 두로를 끌어당겨 깔고 앉았다. 앉으니까 이에 칼을 뽑아서 모본태양을 해쳤다. 칼로 찔러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모본 들판에 장사 지내고 왕후를 모본태양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 이후에 두로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고구려사 초락에는 이제 자살한 걸로 나오는데, 두로는 쿠데타 주역들에 의해서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혼자 독박을 쓰게 되는 거죠. 혼자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고구려 제5대 모범태양시기의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모범태양시기 영토 변화 알아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